귀락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가 문제를 제기해서 논쟁 중에 있는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부 폐지 주장은 나올만하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월 9일 날 CBS 김현정 쇼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의 업무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게 비효율적이라면서 남북관계를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부를 폐지하는 대신에 통일 업무는 외교부가 주도하는 게 낫다는 그러한 주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비판이 나오자 이준석 대표는 7월 10일 SNS를 통해서 성과와 업무 영역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 낭비라면서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통일부가 필요한 부처라 생각하신다면 그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장관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하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며 저하고도 대부분의 생각이 유사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의 상당수도 이준석 대표의 이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자 당장 이준석 대표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역사인식과 사회인식이 부족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공부가 안 돼 있으니 뻘짓한다. 또 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국방부 있다고 국방되냐, 경찰 있다고 치안되냐 라고 말하면 어떡할래. 또 이준석의 정치는 분열과 포퓰리즘이 원동력임을 확실히 인정한 말이다. 또 소독이 내독 관계부를 설치해 통일에 대응했다는 진실은 왜 빼고 이야기하느냐. 또 윤석열에 관한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수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지만 이준석 대표가 말한 바에 대한 반론은 전혀 없고 다시 말하면 논리적인 비판은 없고 상대에 대한 무시, 정치적 의도 의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논쟁이 잘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싫으면 상대방부터 깎아내리기 바쁘니까요. 또 일부 지식인들도 통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통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부는 유지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이준석 대표의 말에 대해서는 비판할 거리를 못 찾으면서 정치적으로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있고 또 통일에 계속 종사해 오던 사람은 통일부 존치를 바라는 그러한 입장을 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통일부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길래 이러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까? 통일부의 시작은 1969년 3월 1일 국토통일원이 개헌된 겁니다. 이것이 1990년 12월 27일 통일원으로 개칭됐고 부총리급 부서로 격상됩니다. 그러다가 1998년 2월 28일 통일부로 개칭돼서 현재로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일반적으로 팽배하는 인식인데요. 일이 중요하다. 그럼 무조건 부처를 격상시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보다는 허장성세가 많아지고 결국 성과가 없이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통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로 정착된 이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성과는 뭡니까? 통일이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통일부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겁니다. 둘러싼 상황과 여건이 안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업무의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겁니까? 전부 외부위원회에서 구실을 찾으면 말이죠. 또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내각으로 편성해야만 통일이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통일 업무를 실질적으로 잘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각 편성 이외에 더욱 효과적,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가. 이러한 문제는 저는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고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출범 전에 통일부 폐지를 추진했었습니다. 막판에 번복을 했습니다만 그만큼 통일부가 하나의 독립된 부서로 꼭 기능해야만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부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당의 1차 컷오프를 위한 4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사항은 완전히 도외시되고 전혀 토론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복지를 나눠주고 이를 통해서 표를 획득할까, 또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토론만 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죠. 오히려 야당인 이준석 대표가 정부 조직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야당 후보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 핵무기 공유밖에 대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100년 대계 차원에서 통일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충분히 토론이 가능한데도 계속 복지, 포퓰리즘만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토론을 하다 보면 본질은 상실되고 감정싸움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일부 논쟁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논쟁의 초점은 명분이냐 실질이냐 하는 겁니다. 명문적으로 보면 큰 정부를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모든 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작은 정부가 더욱 낫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각자의 일은 국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국민들 각자가 자신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통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에 관한 사항을 정부 부처의 중요한 업무로 승격을 시켜서 열심히 할 때 정부가 통일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에서 보듯이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성과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또 통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부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통일 업무 추진의 실질성을 중시해서 다양한 형태로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절대적인 차원에서의 통일부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의 통일부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상태라면 통일부를 폐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면 누가 폐지를 얘기하겠습니까? 못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르려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모색하자 하는 그러한 논쟁인 겁니다. 논쟁에서 옳고 그름으로 자꾸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싸움이 됩니다만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어느 것이 현재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할 것이냐, 거기에 관한 문제일 뿐이죠. 다만 현재 논쟁의 태도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똑똑하다, 따라서 내가 합리적, 이성적으로 말하면 국민들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이고 이해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입장이 있고요. 또 국민들은 어리석다, 선전선동에 약하다, 국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은 고민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우선할 것인가, 또는 국가의 100년지기 차원에서 필요한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들한테 달려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들도 사실은 자신의 소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뚜렷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당장의 표보다는 100년 대계를 중요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에 관한 주장을 제대로 수용하지도 않고 비판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포퓰리즘 차원에서 논쟁을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저는 이 명분론이 지배하는 우리의 분위기를 아재들 2차 각이라는 말에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 대부분은 이준석 대표의 의도를 이해하고 또 일리가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판이 많은 것은 그러한 실질을 얘기하거나 실제 충실할 경우 주변 사람이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용기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재들이 모처럼 만나서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헤어질 때가 되면 우리 얼마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질 거냐, 2차 가자. 그 중에는 2차 가기 싫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남인가 하는 명분론에 끌려가는 거죠. 또 술자리에 가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함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동창회가 없다는지 우리가 남이냐 하는 여기에 굴복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질과 상관없이 명분에 굴복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제가 아재들 2차 각이라는 말로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모처럼 만난 회식에서 사고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는 부인한테 혼나고 나서는 나는 절대로 가려고 안 그랬는데 XX가 가고자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이렇게 남의 핑계를 대는 거죠. 아재들 2차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동창회가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맞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야만 건전한 논쟁이 되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건전한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논쟁은 통일부가 자초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지성호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밝힌 입장인데요. 지금까지 남북 문제는 통일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했다. 그렇다면 통일부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면 개성공단 폭파라든지 공무원 피살, 북한 주민 북송 방치 등에서 통일부의 입장이 들어간 적이 있느냐? 통일부는 제외됐고 청와대가 멋대로 했다. 통일부 부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통일부가 근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탈북자 관리 제대로 했느냐? 탈북 모자가 굶어서 죽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통일교육원, 북한인권기록소 재기능하고 있느냐?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특사 임명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무슨 통일부가 필요하다고 말하느냐? 이런 말이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불어넣어서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자체를 차단한 게 통일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상당수 학자들도 이미 통일부의 기능을 각 부처에 분산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회담회 같은 경우에는 총리실에 주면 된다 하는 거죠. 이산가족과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적십자사가,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정착은 행안부가,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는 법무부가, 통일교육원은 민주평통 산하로 두면 현재 기능도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각의 한 부서로 된다고 해서 통일 업무가 잘 되고 다른 곳에 분산된다고 해서 잘못돼. 이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통일부에 관련된 사람들, 통일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 차원에서 통일부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부 논쟁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이 우리의 목표인가? 그리고 통일을 주장한다고 해서 통일이 가까워지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상호 통일 의지가 현 대기를 자초한 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국가로 생각하지 않고요. 남한 또 북한을 불법 점유 집단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남북 간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더욱 번영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체제 경쟁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통일이 좋겠다 그러면 통일하는 것이고 서로 떨어져 잘 사는 게 좋겠다 하면 서로 떨어져 잘 사는 거죠. 형제가 떨어져서라도 잘 살면 되는 거지 굳이 한 집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통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동포인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인권, 자유가 더욱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통일한다는 명분으로 북한 김정은이 그들 주민들을 포갑하는 거 이거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바른 태도입니까? 통일부에 관해서도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50개월 동안 통일부가 통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룩한 바가 있습니까? 아마 통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국가 예산을 사용을 하고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다양한 부수적 업무를 수행했을 겁니다. 바빴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통일을 앞당기는데 유용한 또는 필요한 업무였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4시간을 공부했다 그러면 공부에만 전념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4시간의 공부 시간 중에서 3시간 정도는 공부를 준비하는 데 씁니다. 연필 깎고 책상 정리하고 전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통일부 또는 통일부 관련 일을 하는 그 사람들 자신들만 통일 일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통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통일부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통일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통일의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됩니다. 북한한테 잘해주고 대화를 지향하는 것이 통일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남한테 잘해주기만 한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단호하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남북한에 있어서 전쟁 억제가 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전쟁 억제에 몰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통일한다면 무조건 북한하고 대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통일의 바른 방법일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고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토론이 되고 그래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명석함, 용기, 논리성은 저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TV에서 한두 번 같이 토론한 것밖에 없지만 정말 이준석 대표가 옛날에도 저렇게 똑똑했었나? 저는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똑똑해졌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주목하지 못했겠지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고 열심히 생각을 했고 10년 정도 정치를 하면서 느낀 바가 많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진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도령이 장원급제할 때를 묘사한 그 글귀가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생각이 났었습니다. 왕이지 필법으로 조맹부 체를 받아 일필위지 선장하니 상시간 글을 보시고 자자의 비점이요 귀기 관조로다. 글자마다 귀절마다 별 표시를 해야 될 정도로 잘 썼다는 거죠.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솔직하면서도 논리적이고 근본적인 말을 할까? 저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배격보다는 수용을 하고 비난보다는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신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늙은 말한테는 젊은 말이 필요합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젊은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같은 젊은 사람도 우리와 같은 늙은 말을 필요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에 관해서도 통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평화공존입니다. 남북한이 서로 잘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통일이라는 명분보다는 남북한이 더욱 자유, 인권, 번영을 많이 누리면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목표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한이 좋은 방향으로의 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자가 되고 배심원이 되어야 합니다. 남이나 정부의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자신이 느끼는 대로 또 솔직하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국민 모두가 자신들의 생각에 충실해서 의견을 표시할 때 올바른 정치인들이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고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